지난번에 이어서 기초 수행 뒤에 부분을 하면서 자선까지는 했고 이제 경영 부분 여기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경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라 경영을 딱 썼는데 사람이 많다. 대부분은 내가 경영할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경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경영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보통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는 보면 목적지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간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실제 발걸음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안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경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먼저 생각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번뇌만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다. 그러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먼저 발이 디디지는 쪽으로 그냥 걸어가라. 조금 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실행하는 것들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뭐 보고 내가 분명히 알았다 할 같으면 그냥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이루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니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어떠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없어집니다. 경영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는 수행 대상이 아니죠. 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록 내가 경영 거리가 짧아가지고 목적지 도착 못하면 어떻습니까? 걸어갈 때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사람이 부딪히면 부딪히다고 알고 딱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돌아서고 그냥 다시 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을 잘하는 것이지 목적지까지를 미리 산정을 하고 목표를 이미 정해버릴 것 같으면은 도달을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달하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방법은 되지 못하고 경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수행에는 자선과 경영을 같은 비율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멸하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상태에 이런 지혜가 아닐 것 같으면 그 전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경영과 자선은 동일한 비율이에요. 호흡을 관찰하니까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 보였다. 그럴 것 같으면 자선을 더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자선과 경영은 동일한 비율. 그 다음에 경영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경영하는가. 자선을 하면은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힘들이 많이 커집니다. 대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기에 참 좋습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배가 불르고 꺼지고 아니면 곳곳에 호흡이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거.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뭐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마음이 안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망상이 일어났네 하고 나죠. 그리고 다시 또 호흡으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없고, 겨우 1시간 자선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더라도 통증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더라도 호흡만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마음을 싣고 있을 것 같으면 이 통증이나 망상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집중하는 힘이 커지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에 들었습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대상이 단순하면서 크게 다른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선하는데 보니까 금방 잠에 푹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균형이 안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려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집중하는 힘만 가지고는 수행이 항상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려 주려고 하는 힘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경영에서 나타나요. 경영을 하면 대상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왼발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왼발이 나가더라도 이 다른 발이라는 거.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상이 많으면은 마음은 바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행하는 힘들을 계속 북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힘들과 집중하는 힘이 균형이 맞을 때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균형이 맞아서 크게 무리 없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경영하는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영을 자선과 같이 해버린다. 예를 들면 아주 천천히 들어올림, 나감, 내려놓음 이것만 관찰하고 있다. 그럼 배를 관찰하는 것, 일어남, 사라짐하고 관찰하는 거 별 다르게 없이 돼버립니다. 그럼 집중하는 힘만 계속 커져버리지 노력하는 힘들은 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할 때는 경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력의 힘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경영을 한다는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에서 노력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빨리 걸어 보십시오. 걷는 속도를 조금 빨리 걸어. 그럼 마음이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계속 마음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걸음이 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영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뒤에 한번 경영의 규칙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자는 먼저 왕복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몸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정면을 향하여 섭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두 손을 모아서 앞으로 잡거나 뒤로 잡습니다. 경행을 하려는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바라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들뜬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현재 서 있는 자세에서 얼굴, 어깨, 손, 종아리, 발바닥의 느낌을 직접 알아차리면서 쭉 내려갑니다. 마음이 발까지 내려오면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발바닥이 닿는 것만 알아차립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고 앞으로 갈 때는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걷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발 뒤꿈치가 들리는 것부터 알아차려 발을 들어서 놓는 것까지 다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 앞으로 놓음을 알아차립니다. 끝에 가면 반드시 서서 서 있는 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어깨의 긴장을 알아차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정면을 향해 돌면서 몸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돌 때는 천천히 돌면서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거나 혹은 어깨에 마음을 두고 어깨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가려는 의도에 의해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병행을 할 때 처음에는 발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다가 점차 무겁고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잡히면 그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그 느낌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또 경행 중에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을 망상이라고 가볍게 알아차리고 다시 발의 움직임으로 돌아와 알아차림을 이어갑니다. 눈은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서너 걸음 앞의 바닥을 봅니다. 처음에는 약간 빨리 걷다가 차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경행을 할 때 지나치게 천천히 걸으면 몸이 긴장되어 알아차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걸으면서 계속 발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길이나 운동장에서 빠르게 걸을 때에는 발이 닿는 것만 알아차리거나 몸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크게 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전면에서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예, 됐어. 그 경영하는 규칙에 대한 걸 했습니다. 경영하려고 딱 서면은 경영을 하기 전에 자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잘 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서두르는 마음이 없는지, 경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또 경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대상을 시작할 때는 맨 처음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무슨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직접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보면 자기 의도가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싫은 것에 따라서 뭔가를 자꾸 하게끔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이 하기 싫은 마음, 들뜬 마음, 그리고 그냥 붕 떠 있는 마음인지 어떤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서가지고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이 있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은 배가 부르고 꺼지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은 이미 마음은 그런 붙잡고 밀어내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평상심의 상태 그대로 딱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몸에서
서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관찰을 해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는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관찰하고 입술을 관찰하고 손이 닿아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닿아 있는 것을 관찰하고 하나씩 이렇게 관찰해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일 때 그것을 관찰하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알아차려집니다. 손이 닿아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손이 닿아 있는 것만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일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발바닥에 마음이 가면은 발바닥에 딱 보면 발바닥에 딱 닿아 있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서 몸의 상태를 관찰해서 몸이 만약에 긴장이 되어 있으면 긴장되어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긴장된 것이 딱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발바닥을 딱 알아차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어갈 때는 그냥 발바닥만 관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바닥이 닿고 또 그 다음 발바닥이 닿고 그 다음 발바닥이 닿고 가볍게 이렇게 발바닥이 닿는 것만 알아차리고 해야지 발 전체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걸어가는 행태라든지 어떻게 내가 발을 내리고 떼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발바닥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닿았다, 그 다음에 이 발바닥이 또 닿았다 하는 것만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경영할 때는 이미 나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발바닥을 알아차린 상태. 그러고 나서는 다시 들어올리네 내려놓네 하는 것만 하죠. 그때도 마음은 항상 발바닥에 돼요. 발바닥이 들리는 것들을 알고 발바닥이 닿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가다가 보면 발바닥이 들리는 걸 알고 나아가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것들. 마음은 발바닥에 항상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릴 때 움직임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움직임을 알고 내려놓을 때 움직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만약에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자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다 그렇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멈추고 나서 지금 내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관찰해요. 평온한 상태에서 경영을 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또 몸의 상태가 긴장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하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쭉 눈꺼풀부터 해가지고 발바닥까지 다시 똑같이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경영을 첫 단계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닿았다 하는 것들만 관찰하고 들어올리고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관찰하고 들어올리고 나아가고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경영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뭐로 가져가냐면 발바닥이 들어올릴 때 그 다음에는 그 들어올리지는 움직임을 아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의 느낌들이 일어나집니다. 그럼 들어올 때의 느낌들을 알고 그때도 마음은 발바닥에 가 있어요. 나아갈 때의 느낌을 알고 내려놓을 때의 느낌을 알고 손을 들어 올리고 처음 들어올 때의 느낌과 뒤에 들어올 때의 느낌은 틀립니다. 내려놓을 때의 느낌과 완전히 닿을 때의 느낌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느낌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은 들어올 때의 느낌과 나아갈 때의 느낌과 내려놓을 때의 느낌이 틀리다는 걸 압니다.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알게 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든지 처음에는 그냥 움직임만 알게. 움직임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 느낌들이 보이시면 그 느낌이 다르다는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리실 때의 느낌과 내려놓을 때의 느낌이 다르네 하는 것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다시 완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들어올리실 때의 느낌이 그냥 가볍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다른 느낌들이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을 때의 느낌도 무겁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다른 느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볍다, 무겁다는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일 뿐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발을 들어올 때 가볍다고 느끼지 않고 무겁다고 느낍니다. 내려놓을 때는 또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올 때 어떨 때는 가벼워지고 어떨 때는 무거워지는 뿐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실제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볍다, 무겁다 하는 것들이 완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올릴 때의 느낌들을 찾습니다. 발바닥을 보면서. 탁 들어올릴 때의 느낌이 있고 어느 정도 들어올릴 때의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느낌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발을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는 상태에서의 느낌과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알 때까지는 경영을 지속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영을 할 때 알아차리는 것이 자선 때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경영을 이렇게 해야만이 노력하는 힘들이 생겨나 버리지 자선과 같이 천천히 하면서 그냥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꼭 연불하듯이 그렇게 되뇌어 가지고는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자선보다도 경영에 더 치중을 해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시간보다도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경영에 치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때 일상의 알아차림을 거의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그냥 앉아서 자선하고 또 경영하고 자선과 똑같은 경영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일상은 그냥 놓쳐버립니다. 놓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앉아있을 자선은 집중하는 힘만 계속적으로 키워집니다. 수행은 집중하는 힘만 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빠르게 굴러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습관들을 바르게 들이도록 해요.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몸의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러고 나서 경영할 때 천천히 발바닥에 마음을 두고 발바닥에 닿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움직임들을 조금씩 구분해서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이 완전해지면은 다시 그 느낌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느낌들이 분명하면 느낌들이 다른 느낌들이 하나의 동작에 다른 느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반복을 해나가요. 자선할 때 배가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온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불러올 때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압니다. 그 느낌들도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라지고 다른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영도 똑같습니다. 느낌들이 일어났으면
끊임없이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선과 경영은 알아차리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선에서는 단순히 배가 부르고 꺼지는 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들이 단순하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지만 경영에서는 다른 모습들로 보이게 됩니다. 훨씬 대상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 뿐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쉬운 것이 자선보다는 경영일 수밖에 없는 것. 무상한 성품을 분명히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하게 무상한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딱 거기에 걸려가지고 변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변하는 것이 뭔가 하고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게 됩니다.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이 딱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1차적인 고비를 놨습니다. 이게 뭔가가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이게 뭐지 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미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본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에서는 대상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변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을 관찰할 때 경영을 하면서 무아의 성품들을 관찰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선에서는 무상한 성품을 관찰하기가 쉬운데 경영에서는 무아의 성품을 관찰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무아의 성품을 분명하게 봐야만이 그 무아의 성품이 무상하게 보여지고 빠르게 변하는 괴로움으로 분명하게 보이시게 되면서 무아의 성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이익이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 수행의 실제 부분을 쭉 보면서 경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의사항을 적어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너무 느리게 걸어 알아차림이 흩어지면 안 된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선과 동일한 상태로서 그 경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경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수행, 입섬 부분. 입선은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들이 동시에 같이 강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입선에서는 서 있을 때 호흡을 관찰하기가 자선보다도 훨씬 수월합니다. 배가 불르고 꺼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앉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가볍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이 동시에 같이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면은 노력하는 힘과 집중하는 힘은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음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나서는 바로 호흡을 관찰합니다. 서 있음을 분명하게 관찰하지 못하면은 서 있는 상태를 쭉 관찰하면 됩니다. 서 있을 때 눈꺼풀부터 해서 발바닥까지 닿아 있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거꾸로 다시 또 관찰하고, 그래서 서 있는 상태를 분명하게 관찰하고 나면은 다시 호흡을 관찰하고, 그래서 노력하는 힘과 집중하는 힘을 같이 배가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수행도 등한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입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와선. 누가 와선하는 방법 아침 일어날 때 알아차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운 자리에서 잠을 깬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남 사라짐의 호흡을 얼마간 알아차리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예,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서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기 전에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려고 해요. 흐리멍텅하다면은 지금 아직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흐리멍텅하네요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태가 분명하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분명하게 내가 깨어있다고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을 관찰하고, 누워있을 때 다시 호흡을 다시 관찰해요. 그래서 마음이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서 다시 일어난다고 알면서 일어나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만이 잠을 잤다가 일어날 때 호흡이 들이쉬면서 일어나지는 건지 내쉬면서 일어나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숨을 들이쉬는지 내쉬는지를 모릅니다. 잠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면 호흡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못 일어나니까 자명종을 새벽 4시에 해놨다가 4시 10분 해놨다가 4시 20분 해놨다가 지속적으로 해놔가지고 울리면 툭 쳤다가 다시 또 툭 치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냥 한 번 해서 깨어나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자. 그것이 오히려 이로운 것이지,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 30분을 또 지속을 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야지 그게 잠이 보충되는 것도 아니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해요. 차라리 깨어날 때 분명하게 마음이 깨어나는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그 30분의 이득보다도 훨씬 더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날 때는 딱 깨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를 먼저 딱 관찰하도록 습관을 잡고 들여요. 마음이 분명하게 깨어나는 걸 갖다가 딱 볼 것 같으면 잠에서 깨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호흡이 어느 상태에서 먼저 잠에서 깨어날 때 알아차려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이롭습니다. 그래서 와선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날 때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면서 자꾸 하려고 해요.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고 호흡의 상태를 보려고, 그러고 나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보고 움직이는 상태로 이걸 지속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잠자리에 들었다 깨어날 때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깨어날 때 분명하게 깨어나지고, 분명히 깨어나졌으면 마음이 그 다음에 뭘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뒤에 저녁에 자기 전에 알아차리기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운 상태로 잠을 청하는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침대에 닿아 있는 몸의 부분을 알아차려 내려갑니다. 그 다음 얼굴, 목, 가슴, 배를 알아차리다가 배에서 호흡이 잡히면 배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듭니다. 잠자리에 깨어날 때와 마찬가지죠. 잠자리에 들 때도 현재의 마음의 상태, 괜히 뭔가 근심걱정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나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분명하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워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해서 닿아 있는 것들을 천천히 관찰해요. 머리가 닿아 있구나, 어깨가 닿아 있구나, 엉덩이가 닿아 있구나, 발 뒤꿈치가 닿아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다시 뒤꿈치부터 머리까지 다시 또 닿아 있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면은 사나운 꿈을 꾼다든지 잠을 푹 자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관찰하고 닿아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나서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하는 것들을 관찰해요. 처음에는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하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느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관찰하고 나서 닿아 있는 것들을 가볍게 관찰하고 배를 관찰하면은 배가 불러오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지 배가 꺼지는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배가 불러온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날 때는 마음이 어느 상태에서 깨어나지게 되겠어요? 불러오는 상태에서 꺼지게 되면 배가 꺼지는 상태에서 마음이 그것을 관찰하면서 깨어나죠. 배가 꺼지는 상태에서 분명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으면 배가 불러오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숨을 계속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마음은 그 상태를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는지 어느 상태에서 깨어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면은 나중에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더라도 내가 숨을 쉬면서 죽음을 맞는지 숨을 내쉬면서 죽음을 맞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 서로 내가 깨달음이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은 분명히 좋은 데 태어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태어날지를 모릅니다. 죽을 때 자신이 분명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며 죽으면 확신이 됩니다. 내가 다음에는 틀림없이 어떤 상태에서 다음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지 천사로 태어날지 그것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쁜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와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어날 때도 중요하고 깨어날 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면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상태로 죽을지를 분명하게 알게끔. 그리고 그것이 숙련되다 보면은 자신의 죽음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죽을 것 같다. 아니면 내일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끔 됩니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앉아있는 수행, 서서 하는 수행, 걸어가면서 하는 수행, 누워서 하는 수행,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 자체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야만이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이것보다도 훨씬 알아차릴 것이 많습니다. 똥 눌 때도 알아차릴 때고, 옷 입을 때도 알아차릴 때고, 밥 먹을 때도 알아차릴 때고, 자선에서 경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들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잠자리 눕는 행태들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은 일상의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보면 본다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들리면 들린다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일상 수행할 때 앉고 서고 걸어가고 누워서 하는 것, 이 네 가지들을 일상에서 자꾸 반복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일상의 알아차림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분리되어 버리지 않도록 자꾸 만듭니다. 네 가지 수행 포지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상에서는 하나씩 잡아나갑니다. 오늘은 밥 먹는 것만 알아차리고 오겠다. 오늘은 들리는 것만 알아차리고 오겠다. 오늘은 옷 입고 옷을 벗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오겠다. 오늘은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오겠다. 하나씩 잡아나가면 그것들이 잡혀나갑니다. 잡혀나가는 것은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이 균형이 맞아질 때 일상생활은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되어 나갑니다.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주자와.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일상의 알아차림이 되어 나간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페이지 보면 일상생활이 모두 수행의 기회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육근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동작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고 수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위는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입니다. 모든 것이 수행의 기회다는 것과 일어나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일상의 알아차림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야만이 오늘은 내가 먹는 것들을 알아차리겠다 할 때 바르게 먹는 것들을 알아차리겠다. 숟가락을 드는 것들을 알고 입에 엿는 것들을 알고 씹는 것들을 알고 내려놓는 것들을 알고 어떤 맛인지를 알고 맛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들을 알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뒤에 낮에 활동하면서 알아차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상의 알아차림이 주는 이 부분 그 이익은 여러분들이 자선하고 경영할 때 얻어지는 이익과 동일합니다. 결코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선했을 때 참 좋았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이익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이익들을 왜 일상생활에서는 자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알아차림은 자성과는 조금 틀립니다. 바삐 움직임이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삿디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산바자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함께 있도록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이 변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면서 그대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한다고 마음을 먹여요. 팔을 뻗었으면 팔을 뻗어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내가 팔을 뻗었네 하고 분명하게 탁 알아차렸을 때 팔이 뻗어진 상태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팔을 구부리면 팔을 구부린다고 알아차리고 팔이 구부러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지금 내가 팔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끔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알미 알아차림과 같이 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이 분명하게 그것만 있다는 것을 알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릎에 통증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립니다. 통증이라고 명칭을 붙이며 그 통증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 통증이 변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실제 하는 현상으로 수심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수심이라고 명칭을 붙이며 그 수심의 현상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 수심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수심이 처음에는 약하게 진행되다가 점점 강해졌고 열이 발생하였고 한참 후 서서히 약해지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수심이 일어난 그 부위가 뻐근하였는데 수심이 사라짐에 따라 점차 뻐근함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확연하게 알았다. 그래서 수심이 실제적인 현상이며 고유한 성품임을 이해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행 관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심의 통증이 사라지면 즉시 배의 일어남, 사라짐 현상 관찰로 돌아옵니다. 현상이 일어나면은 항상 요게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문제예요. 통증이 일어났네 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통증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릴 때는 배에 일어나면 사라짐은 없습니다. 그냥 통증이 일어난 것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통증이 일어났네 알고 통증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 통증이 어디 부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 옆에 있는 건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통증이 실제로는 통증이 아니고 쑤시는 현상으로서 알아차려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바늘을 콕콕 찌르는 느낌으로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수심이라고 하나만 적어놨습니다. 특성을 알게 됩니다. 통증이라고 다 똑같은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은 누르는 느낌이라든지 쑤시는 느낌이라든지 찌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 느낌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라고 알 것 같으면 쑤신다고 분명하게 알아차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알았을 때는 실제하는 성분을 알았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그 수심이 강도가 변하는 것들이 보이십니다. 단순히 통증이라고 알아차리면 그 강도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통증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왜? 관념적으로 하고 있기
실제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실제하는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실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려고 해요. 수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봤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게 사라졌구나 하고는 것이 알게 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일어났으면 그거 다른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봐야만이 이게 진짜 실제하는 고유한 성품을 내가 분명하게 보고, 그럴 때 수행에서는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실제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대상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은 관념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상태나 몸의 상태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이 그 실제하는 성품에 가도록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러고 나서 실제하는 성품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실제하는 성품들이 변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변하는 것이 수행이 무리건 이걸수록 빨리 변해지게 되는 거고, 그 대상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대상들이 수심이 계속적으로 쑤시는 것들이 다르게 사라지는 것만 보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행이 자꾸 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알게끔 되고, 나중에는 평온하게 그 대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 대상을 관찰해요. 하나의 대상에서 윗바사나 16단계들이 쭉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들이 자꾸 바뀌면서 그 지혜의 단계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으로도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들만 알아차리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 대상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보더라도 평온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냥 그 대상은 대상일 뿐인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 뿐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끔 되면은 이제는 어느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평온한 상태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 상태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뒤에 탁발 가져오시면 프린트 보고.
필수 독송 자해경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고요함의 경지에 이루고자 한다면 유능하여 올바르고 정직하며 말하는 데 부드럽고 온화하며